기아가 PV5의 새로운 모델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트럭인 오픈베드 모델, 장애인 이동 차량인 웨이브 모델, 컨버전 최적화 차량인 패신저 도너 모델까지 그동안 기아가 PV5를 가리켜서 PBV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승객용, 화물용차 2개 있는 거 현대스타리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름만 거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PBV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의 자동차이자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개발돼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PV5, 오픈베드, 웨이브, 패신저 도너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 모델인지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V5 오픈베드 생긴 게 봉고처럼 생겼다 보니까 야 이게 봉고의 대체자구나, 이제 봉고는 단종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PV5 오픈베드는 기본적으로 봉고보다 더 작고 적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예요. 제일 중요한 적재함의 수용 능력을 놓고 보면요, 봉고 EV는 1톤, PV5 오픈베드는 스탠다드 700kg,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은 600kg입니다. 봉고는 후륜에 리프 스프링을 적용해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일부 분들이 봉고를 운영하실 때 스프링이나 브레이크 보강을 해서 짐을 거의 3톤까지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반면 PV5는 기본적으로 후륜 서스펜션 구조가 좌우가 연결된 토션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V5 오픈베드에는 절대 과적을 하시면 안 돼요. 토션빔 구조에 만약에 과도한 하중이 걸린 상태로 방지턱을 넘거나 코너를 급격하게 돌게 되면 이 빔 자체가 휘거나 연결 부위, 부싱이나 마운트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봉고도 마찬가지지만 PV5 오픈베드도 과적하지 마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재함의 크기도 놓고 보면요, PV5 오픈베드가 봉고 대비해서 길이는 440mm 더 짧습니다. 2420mm. 반면 너비는 155mm 더 길어요. 1785mm나 됩니다. 그래서 봉고와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1100mm의 국내 표준형 팔레트를 2개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가로로 긴 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실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V5 오픈베드의 적재함 크기라든지 적재 중량을 놓고 봤을 때 타깃층이 나름대로 명확한 것 같아요. 기존 화물 시장에서 1톤 트럭은 너무 커서 필요 없고 다마스나 라보나 레이펜 이런 차들은 너무 작아서 아쉽고 이런 중간의 수요층을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중량보다는 부피 위주인 이커머스 물류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시장, 또 기아 홈페이지에서 예시 사진을 보면 자전거 이동용 사업이나 플리마켓용으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기도 하네요. 아무튼 과거 다마스나 라보가 담당했던 시장의 상위 호환 수요를 PV5 오픈베드가 흡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봉고보다 주행거리나 전비도 더 좋고 안전이나 편의 장비도 더 풍부하니까 은근히 알짜 화물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V5의 오픈베드의 장점은 일단 1열 승객석이 PV5 일반 모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PV5에 들어가던 첨단 기능들이나 안전, 편의 옵션들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히트펌프도 들어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안전에서도 세븐 에어백 시스템이나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장치 다 꼼꼼하게 들어가고요. 12.9인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죠. 실내외 V12도 들어갑니다. 에이 요즘 이런 차 없는 차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기 화물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포터나 봉고 전기차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PV5 오픈베드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원터치 히든 타입 데크 게이트 잠금 레버라는 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포터 봉고의 방식은 적재함 모서리에 기역자 모양의 쇠고리랑 체인이 밖으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면 이 쇠고리를 손으로 잡아서 위로 들어 올리고 돌려서 끼릭끼릭끼릭 풀어야 됐어요. 또 이게 비나 눈을 맞으면 쇠고리랑 경첩이 금방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원래 1톤 화물차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이게 불편한 방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더 편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간도 절약해주고 괜한 고생 들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PV5 오픈베드에는 이렇게 생긴 잠금 레버가 적용됐습니다. 레버를 한번 잡아 당기기만 하면 내부의 레치가 풀리면서 문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야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이제는 안쪽에 있고 마감재로 덮여있다 보니까 비를 직접 맞지 않아서 녹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장점도 있죠. 편의성과 미관상의 이유 모두에서 훨씬 더 나아진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후면에도 발판 당연히 적용됐고요. 리어 데크 게이트 안쪽에도 접이식 보조 스텝을 달아서 적재함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모두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트럭이 이렇게 꼼꼼해? 되게 낯선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재함 문짝, 이 데크 게이트 자체도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했다고 해요. 기존 포터봉고는 게이트가 강철이었잖아요. 튼튼하지만 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쿵 하고 떨어지거나 다시 들어올릴 때 좀 힘이 필요했죠. 그런데 PB5는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무게가 한 3분의 1 수준에 부과할 정도로 가벼우니까 근력이 좀 약한 분들도 힘들이지 않고 한 손으로 적재한 문을 가볍게 열고 닫을 수 있겠죠. 또 아노다이징 공법이라는 건 알루미늄 표면을 전기로 산화시켜서 단단한 보호막을 입히는 고급 도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실수로 긁어서 이 차체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포터봉고처럼 바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데크 게이트를 처리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PB5 오픈베드의 지향점이 느껴집니다. 완전 용달차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명 화물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가격일 텐데 51.5kWh 배터리가 들어가서 1회 충전으로 250km 주행이 가능한 PB5 오픈베드 스탠다드 모델 시작 가격은 4,345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세제 혜택, 국고 지자체 보조금을 다 빼고 나면 서울시 기준으로 최종 실구매 가격 시작은 2,995만 원. 진짜 저렴하긴 한데 사실은 봉고 EV 시작 가격이랑 완전히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같은 가격이에요. 보조금도 똑같아서 실구매 가격도 똑같습니다. 기아가 아주 절묘하게 가격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편의 장비 필요 없고 그냥 짐 많이 실리는 용달차가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봉고만큼의 적재 중량은 필요 없는데 승용차 수준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PB5 오픈베드를 선택하시면 되게끔 가격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71.2kWh 배터리가 들어가서 1회 충전으로 330km 주행이 가능한 롱레인지 모델 시작 가격은 4,615만 원이고요. 서울시 기준 실구매 가격 시작은 3,070만 원입니다. 화물차 보조금이 모두 1,000만 원 이상씩이기 때문에 실구매 가격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느껴지네요. PB5의 장애인 이동 차량 모델 웨이브 모델도 공개됐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측면으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 장애인 이동 특장 차량은 실용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잠깐 차를 대고 승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휠체어 승객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 불편과 위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승객이 트렁크로 타고 내리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짐칸에 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PB5 웨이브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775mm의 넓은 개구폭을 확보한 측면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습니다. 표준 수동 휠체어의 폭이 600mm에서 650mm 정도, 전동 휠체어가 650mm에서 700mm 정도니까 PB5의 775mm 개구폭은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고도 양옆으로 한 7에서 10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토요타가 2020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작정하고 만들었던 재팬 택시, 이게 전 세계 장애인 쿨택시의 교과서 같은 모델인데 슬라이딩 도어 개구폭이 720mm거든요. 그 재팬 택시보다도 PB5 웨이브 모델이 장애인 이동 차량으로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아무리 넓어도 휠체어가 차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되어줄 경사로 슬로프도 또 좋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PB5 웨이브 모델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수동식 인플로어 2단 슬로프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아는 장애인 쿨택시들은 트렁크를 열면 이따만한 철판 슬로프가 차 안에 접혀 있잖아요. 그게 시야도 가리고 달릴 때 덜컹덜컹거리는 소음도 심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했는데 PB5 웨이브는 이 슬로프를 평상시에는 실내 바닥 아래에 깊숙한 곳에 서랍처럼 쑥 집어넣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보면 슬로프가 아예 안 보이도록 실내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또 이 슬로프가 2단으로 길이 조절이 됩니다. 인도 턱이 높아서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슬로프를 2단까지 길게 빼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면 되고요. 인도와 차도 높이 차이가 별로 없는 평지에서는 1단만 짧게 빼서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현장에서 정말 큰 장점이죠. 내구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슬로프의 유효폭이 740mm, 앞서 말씀드린 넓은 775mm의 문짝 너비와 거의 비슷하게 꽉 차 있어서 웬만한 대형 전동 휠체어도 바퀴 빠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요. 지지 하중도 최대 300kg까지 버팁니다. 무거운 전동 휠체어가 100kg 정도에 성인 남성분이 거기 타시고 그 뒤에 보호
보호자분까지 같이 슬로프에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 산업 표준 KS 권장 사양을 모두 만족하는 스펙이라서 안전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도 휠체어 전후방 고정장치, 휠체어 승객용 3점식 안전벨트가 모두 꼼꼼하게 적용됐고요. 무엇보다 기아가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6대4 분할 쿠션 팁업 시트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시트 방석을 극장 의자처럼 위로 딱 접어 올리면 팁업하면 그 공간에 휠체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왼쪽 40% 시트에는 동승자가 앉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휠체어를 탄 승객과 가족과 보호자가 나란히 옆에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휠체어 탄 분이 뒤에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바로 옆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이동이 단순히 몸을 옮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편의 장비도 꼼꼼히 챙겨서 뒷좌석 전용 매뉴얼 에어컨이라든지 운전석과 소통할 수 있는 후속 대화 모드 같은 것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PB5 웨이브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PB5 웨이브 모델을 보면서 기능적인 것보다도 더 놀라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차를 기아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복지 차량이나 특수 차량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는 뼈대만 있는 차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외부의 특정 업체들이 그걸 받아서 지붕 뚫고 바닥 뜯어내서 개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 거대한 대량 생산 공장에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특수 차량을 같이 만드는 게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아는 이 PB5 웨이브 모델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기아의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마지막 품질 관리 QC까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수준의 완성차 품질을 기아가 직접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개조차 특유의 잡소리나 안전 문제, 사후 관리의 불편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이런 특수 목적 차량을 메인 생산 라인에 태운다는 건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아 송우송 사장이 PBV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PBV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돈이 안 되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는 그 진정성만큼은 정말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PB5 웨이브의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개소세 3.5% 기준 5,300만 원이고요. 전기차 세제 혜택, 국고,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고 나서는 서울시 기준 4,26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마지막으로 PB5 패신저 도너 모델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체들이 개조 작업을 하기 쉽도록 기아가 미리 준비해놓은 베이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특정 업체들, 예를 들어서 보가나인 같은 하이리무진 업체들이 차를 개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요, 완성차를 받습니다. 뒷좌석이 있고 카펫도 깔려있고 트림도 다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뜯어내는 겁니다. 게다가 차량 전기 배선 작업도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를 추가로 달아야 되는데 12V 전원을 어디서 따야 되지? 외부 모니터를 달고 싶은데 차량 데이터는 어떻게 받아오지? 이런 부분에서 특정 업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물론 그걸 극복하는 것이 기술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아가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개조하기 쉬운 차를 만들어서 내놓은 겁니다. PB5 패신저 도너 모델은 일단 2열 시트가 아예 없습니다. 3열 러기지 모드, 그러니까 트렁크 바닥에 깔리는 판도 없고요. 내장재도 최소한만 적용돼 있어요. 특정 업체 입장에서는 뜯어낼 것도 없고 버릴 쓰레기도 없으니까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에도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아가 컨버전 작업을 위한 전용 장비를 미리 달아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인트 블록이라는 게 적용됐어요. 이게 뭐냐면 추가로 전기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12V 전원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든 LED 조명이든 모니터든 뭘 추가로 달더라도 이 조인트 블록에 케이블만 꽂으면 전원이 바로 공급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잡한 차량 배선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팀 제어기 PVV 인터페이스 모듈러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차량의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추가로 장착한 전기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리무진을 만드는데 차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야 되죠. 천장 스마트 TV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내 온도는 몇 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각 장비의 전력 소모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하고요. 사장님이 차에 타시기 전에 미리 라이트 원하는 색으로
블루투스 켜놓고 냉장고 온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화면 터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P 및 차량 캔 통신이랑 외부 장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특장 업체들이 이제 진짜로 더 다양한 비즈니스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하이리무진은 물론이고요. 이동형 카페, 푸드트럭, 캠핑카 이제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PV5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캔버스를 기아가 제공한 셈이죠. PV5 패신저 도너 모델의 가격은 4,990만 원.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각자 필요한 특장 작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베이스 차량 자체가 이미 컨버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 비용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PV5 신규 모델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픈베드, 웨이브, 패신저 도너. 처음에는 PVV라는 이름이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 물류부터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비즈니스 컨버전까지 기아가 PV5로 풀어내려는 문제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이 PV5 플랫폼으로 또 어떤 재밌는 차가 나오면 좋을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